위대한 도시의 탄생, 민선 8기 3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시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시정의 성과와 또 미래를 향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 저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다는 결심으로 시정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으로 시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은 끝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민선 8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확실히 뜨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증가함률에서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됐습니다. 대전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3년 전에 비해 46%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참가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났고 외부 관광객 소비액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연휴 숙박 예약도 190% 증가하는 등 대전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역경제 활력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축제, 맛집, 스포츠 등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대전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변화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성과들로 대전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경제과학도시 연합을 창립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 지정되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초소형 위성 대전셋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혁신 시작 바이오 특화 단지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방 반도체 사업단이 출범하여 청사 이전이 진행 중인 방위 사업청과 함께 대전이 K방산을 본격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방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출범했고 기회발전 특구에 2개소가 지정되어 기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해진흥원과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고 청년내일재단의 출범과 특광역시 최초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두자녀 가정 부모 도시철도 무료 혜택과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시행도 전국 첫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시철도 2호선에 수소 트램을 도입했고 3칸 불절 차량 신교통수단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급행철도에 선정됐고 도심융합특구와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원도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꿈돌이 라면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대전은 최고라는 평가와 익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도시브랜드 평판지수는 특광역시 5개월 연속 1위를 한 바 있고 주민생활 만족도도 전국 1위를 6개월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인천에 이어 2위고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 울산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광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로 혼인 건수와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위인데 혼인율 증가율로 봤을 때 조만간 출생아 수도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2위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콘텐츠 부분에서 최우수와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광역시 1위를 차지했고, 여름휴가 만족도, 물가, 상도위, 청결, 위생 부분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최대의 성과를 내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수가 66개, 광역시 세 번째로 연내 70개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68조로 두 번째입니다. 조만간 상장기업은 2위, 시가총액은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기술 수출은 지난 3년 동안 12조 5,376억 원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냈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다국적 바이오 기업 워크가 4,3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비수도권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도 91개사 2조 4,794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평촌 산단 등 일반 산단의 조성과 교천지구 등 국가 산단도 역대 최다로 조성되며 그야말로 대전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올해만 1,082억 원으로 광역시 최다 금액이고, 건강검진과 임대료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영시축제는 대전 엑스포일의 단일 행사 최다로 2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를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이 지원했고,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비도 역대 최다로 지원했습니다. 월세 등 청년 지원이 역대 최다이고, 청년 임대주택도 역대 가장 규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를 2배로 증액했고, 세계 최대 거리 무가선 방식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장기간 수건이었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8년을 끌어오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드디어 착공했고, 15년 수건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해묵었던 사정교 한밭대교 도로 개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14년 수건이었던 장대 교차로도 평면에서 입체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대전 조차장 개발도 도심 철도 구간 입체화 통합 개발이 선정되었고, 17년 수건이던 충청권 광역철도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6년이나 묵혀있던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착공했고, 2023년 만에 폐기물 제2립 매립장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35년 지역민의 열망이던 동대전 도서관이 개관했고, 20년 이상 수건인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었던 한반야구장 대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개장했고, 대전 한화 이글스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5년 수건이었던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의 행정 절차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0년간 규제로 작용했던 대덕특구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법령이 개정됐고, 50년도 대전 산단도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수건이던 보물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00년이 가까운 문화유산인 첫 대전 시청사, 옛 태미 도서관, 한전 대전 보급소, 소재동 철도 관사 등에 대한 복원과 보전을 기반으로 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역민이 고대하는 방위사업청, 특허전략개발원, 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등이 대전으로 이전했고, 지역 예술인이 수건하던 시민교향악단과 시민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대전에 유리하게 남아있는 한옥마을인 이사동에 유교 전통의례관을 개관했고,
대전 엑스포 이후 30년 만에 꿈돌이와 꿈순이가 가족이 되어 꿈씨 패밀리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의 돌풍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시정 추진 동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6대 전략사업의 육성과 인류 경제도시를 위한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 등은 물론 트램, 광역철도와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충청 수도도시로서의 중흥과 스포츠 문화 등이 융성하는 명품 도시로서의 대전환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여 지금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풍은 대전을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가고 싶은 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의 긍지가 높은 긍지 높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역정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남은 현안들을 마무리할 때까지 힘차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여 인구 360만, 지역 내 총생산 200조 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초광역권 도시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혁신도시의 과학기술,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정치국과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연구개발 인재특화 클러스터로 우주기술 혁신 인재양성센터를 3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원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로봇 드론 지원센터를 각각 490억 원, 346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이 들어가는 총 5,045억 원 규모의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언로 예술가이신 이종수 도예관을 158억 원의 예산으로 2027년까지 건립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의 보물 보문산 프로젝트를 4,221억 원의 규모로 전망타워, 케이블카, 고월드, 재창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상우 국제 펜싱 경기장을 포함한 8,513억 원 규모인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국가정원을 목표로 한 노룩벌 지방정원은 1969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480억 원을 투입하는 사회복지회관과 136억 원의 노인회관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저지역의 제3시립도서관은 27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사례 없는 신교통수단 특례사업으로 충남대에서 정림 사거리까지 7.8km 구간의 색간 굴절 차량 도입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국민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시민들의 안전 감수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지구 개발과 연계된 대전교도소 이전은 정치권과 공조하여 가능한 추진 방안을 끝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계속되는 최고라는 평가를 최상의 결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사 전환의 특이점이 될 양자 분야 선도 도시로서 이미 선정된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밸리, 퀀텀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대덕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사청, 안산 산단 등과 연계하여 국방 반도체 팹을 구축하고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K방산의 중심도시 역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혁신 신약 특화단지를 신동, 둥곡 등 4개 단지에 3조 2,687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촌산단은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15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의 300개 바이오 기업과 함께 3년 안에 5년 내에 바이오로 대한민국을 석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 재창조의 시작인 융합연구혁신센터와 마중물 프라자 건립이 102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문화가 자본이 되는 세상입니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39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1955억 원의 규모로 조성하여 기존 스튜디오 큐브 등과 연계해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을 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근대사의 중요한 의미를 품은 도시입니다. 철도 역사가 살아있는 소재동을 2028년까지 438억 원을 투입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대전의 첫 시청사는 4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복원을 완료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등록 유산인 옛 한전대전 보급소를 내년까지 102억 원의 예산으로 대전학 발전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옛 태비도서관은 98억 원을 들여 제2 대전 문학관으로 올해 안에 조성을 마치겠습니다. 현충원 일원의 보은 휴양원과 보은 복합 문화회관을 비롯한 나라사랑 공원을 3,026억 원의 규모로 조성 추진하고 이미융업 육성과 뷰티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원은 139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설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선화동 중앙로 일대 1조 9,090억 원 규모의 도심 융합특구 조성은 우선 대전역 주변에 기업 혁신 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총 10개의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자운대 군부대 공간은 3조 7억 원의 규모로 재창조하여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또 변화를 기하겠습니다. 도심의 흑파이자 시민 휴식 공간인 한밭수목을 790억 원을 투입해 명품화하기 위해 목조 전망대와 블루지디안 디자인에 착수해서 조속기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잼잼도시 중심에 있는 꿈씨 패밀리는 영시축제에 꿈돌이 부모님 초청은 물론 라면에 이은 다양한 상품으로 세계관과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최대 규모로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지역 유망기업의 자금 처리되는 대전투자금융은 2030년까지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원촌 안산지구 약 60만 평에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에 90만 평 정도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동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월평동까지 확대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등 전략사업의 약진과 입지, 투자, 경영 지원 등 혁신 창업 생태계의 완성으로 대전은 5년에서 10년 내에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도시로 갈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생존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6천억까지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 79억을 투입해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동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원도심 소상공인을 위한 주차장을 290억 원의 예산으로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년 연속 대성공을 거둔 영시축제는 이제 원도심을 얻어 대전 전 지역에 파급 효과가 퍼져나가도 하고 한여름 밤에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세계적인 제비의 태풍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영동에 953억 원을 투입하는 실내 외 테니스장 32면과 구사동에 450원 규모의 펜싱 전용 경기장, 파남동에 174억 원을 들인 축구장 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1065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용 고문산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진 매입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달동 무수동에 1,034억 원을 들여 푸른의 숨 넣을 자연 휴양림을 각 50실과 77로 조성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고자 대청원은 440억 원을 투입해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장미를 활용한 산업 육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도시인 만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3세에서 5세 필요 경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혼인율 1위 도시에 걸맞는 청년 만남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결혼 장려금 지급도 지속하겠습니다. 월세와 전세 자금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해가고 최적의 입지에 고급스러운 대전형 청년주택을 2030년까지 3,119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대덕특구에서 세종시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해서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올 연말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과 엑스포 과학공원 등의 도심 항공교통터미널을 구축하고 최근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타슈를 내년까지 7,500대로 늘려 타고 싶을 때 언제나 탈 수 있는 타슈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기다렸던 수건 사업들을 최단 기간으로 끝내겠습니다. 교촌동 160만 평 3조 4,585억 원 규모의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는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 혁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삼동 48만 평 1조 4천억 원 규모의 안산 국방 산단 올해 안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신청과 착공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1,700억 원 규모의 하기지구 특구 개발 사업도 2028년까지 마무리하여 대덕특구 연구 개발 성과가 사업화의 장이 될 것이고 노후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도 1조 2,696억 원을 규모로 단계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 충남 서부, 호남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올해 말이면 드디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우 피해로 잠시 가설 교량이 놓여진 유등교는 395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명품 디자인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올해 기다려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1조 5,069억 원의 증액 사업비로 이미 착공하여 계획된 2028년보다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와 함께 운행될 충청권 광역철도 3,620억 원의 예산으로 2027년까지 신탄일에서 계룡까지 철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내부 순환망 구축으로 교통체증 해소의 물꼬를 터줄 사정교 한밭대교 도로 개설이 2,587억 원의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고려한 장대 교차로 입체화는 412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심 철도 구간인 해덕주차장이 입체화 통합 개발에 선정되어 2조 713억 원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고 대전역 또한 통합 개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건설해서 식장산과 대충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3, 4, 5호선을 동시 추진하고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 우선 필요한 노선부터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다시는 도시철도가 20년 이상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도심에 불고 있는 8개의 기폭제가 될 총 2,739억 원 규모의 대전 역세권 복합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컨벤션이 포함된 최고 72층 규모의 복합 2구역 사업도 올 연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전 쪽박동 지역은 2,824원 투입으로 총 1,4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완전히 달라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정동과 대화동은 도시 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각각 2,865억 원과 1,733억 원을 투입하여 대덕구청사 부지 활용 등 혁신 지역 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둔산, 송천, 중립, 옥동 등 도계획도시와 장기 택지 개발 지구는 내년까지 재정비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지역의 깊이 시들인 하수 종말 처리장을 2028년까지 7,176억 원 민간 자본을 통해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현대화하겠습니다. 은고동 폐기물 제2 매립장도 3,829억 원의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년은 최고의 시민과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거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종의 노력을 다하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브리핑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들로부터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흔들어 있습니다. KBS 최선입니다. 네, 저 KBS 최선중이라고. 네. 네, 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를 크게 확대하는 게 반가운 일인데 관련해서 지역 화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 화폐 새 정부 들어가고 추경하고 교세국 지원들도 지역 화폐로 한다 이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지역 화폐를 중단하거나 투자해왔던 기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선 발기 1년 남으셨는데 이 지역 화폐 정책은 또 어떻게 펴나가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민생기복 소비쿠폰을 국비를 3,300억 가까이 그전에 두개 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국비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시비를 800억 이상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원 감소에다가 지금 추경에 매칭이 확대되면서 지금 일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경우에 위험 수익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 있고요.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만 저는 지역 화폐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듯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부자, 고위공직자, 고위공기업 임원, 전문직 이런 분들까지 지역 화폐를 쓰면서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은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역화폐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 국비 한 52억 원을 교부할 것 같고요. 저희는 130억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정부에서 교부하는 거하고 시가 편성하는 추경에다가 해서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 나갈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 소비 진작이나 민생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저희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 광역정부로서 가장 최대 규모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연매출 1억 400만 원이었죠. 네, 400만 원 미만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하고 대전만 사실상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정부에도 충분히 받아서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지방정부의 매칭비가 너무 과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보다 훨씬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큰 아마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규모가 4,500억 정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빚에 대해서 결국 많은 젊은이들에게 넘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최대한 담아서 빠르게 소비를 촉진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세상에 도움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부 정민. 대전일보 정민지 기자인데요. 네. 최근에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해수부 이전 방침 이제 부적절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까지 부산 이전 이제 완료 검토를 이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 생각이랑 앞으로 대응 추가로 있을지. 대통령께서 국회 항로 등 대한민국 물류나 이런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차원에서 하신 것 같지만 저희 충청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수도라는 큰 목표를 걸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강력히 추진해 왔고 거기에 따라 중앙부처들이 지금 세종시로 와 있는데 해양수산부를 만약에 부산으로 보낸다 그러면 만약 농림부 같은 경우도 가장 농업이 많은 전남으로 보내야 할 것이고 뭐 이런 선정하면 우리가 예당초에 가고자 하는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 충청권 전체 560만 명 어느 분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종으로 오면서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통령실도 서울에 있으면서 그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낭비하는 시간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리어 빠르게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도권 1급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도 빠르게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경기뉴스원의 유효수 기자입니다. 경기도에도 충청도 분들이 수백만 명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쪽에 이제 취재를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오셨는데요. 대전이 그동안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이 앞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비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의 과밀, 집중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흥 라인까지 25km를 대전 라인까지 땡기는 것이 우리 대전시가 짊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완수하면 대구 라인, 광주 라인도 가능하고 부산 라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한 단계 앞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전이 그런 소명을 지어야 되느냐? 우선 대한민국 혁신 기술을 대부분 다 쏟아내놓는 건 과학수도입니다. 이 혁신 기술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다른 도시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술들을 이 도시에서 산업화하고 이 도시에서 불을 켜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럴 때만 수도권 과밀화 집중도 이 충청권 이남으로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ABCDQR,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칩, 그리고 국방, 퀄컴, 양자, 로봇 안에는 AI 로봇까지 포함해서 드론, 센서, 왜냐하면 이게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차 전지까지 대전시가 갖고 있는 최강점들을 키워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도시로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런 목표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은 이미 8개죠. 아마 28개일 겁니다. 7개인가 8개인가 상장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30조 정도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은 이미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시가총액 아마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스턴 출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스턴이 최근 3년 동안 바이오 산업이 주춤하고 있다. 중국 쪽으로 또 때로는 대한민국 대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보스턴의 여러 사람이 저한테 했고요. 또 랩센트럴이라는 바이오 창업을 주도하는 보스턴의 랩센트럴 구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 창업원의 구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없는 건 뭐냐면 다국적 제약사의 이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폰서 이런 게 부족하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보스턴에 몰리고 있지만 대전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모크를 포함한 또 알테오젠, 디가켄바이오 이런 창업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지역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좀 키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이고, 대전 투자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해 간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몇 년, 3년 전에 그때 실리콘밸리 갔을 때 왜 실리콘밸리가 이곳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스탠포드에 갔었거든요. 아, 스탠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근데 이번에 보스턴에 가서는 MIT 공대하고 보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세계 최고가 됐겠구나. 그런데 수도권에는 없는, 저희한테는 세계 최고의 공대라고 하는 카이스트가 있고 인근의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요즘 약진하고 있는 대학들이 함께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같은 전략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산업용지, 두 번째는 투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 그 인재 육성도 우리가 카이스트라고 지금 충남대, 한밭대와 양자대학원 이런 다양한 대학원들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고 최고의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우수한 인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빠르면 5년 안에, 10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도시, 가장 양질 일자리가 도시고 세계 최첨단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세계일보 강한선 기자. 네,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인데요. 그 도시철도 3, 4, 5호선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동시 추진을 이제 하시고 지난달인가에 이제 그 주민 공청회도 이제 하셨는데, 이미 3, 4, 5호선의 그 노선이 결정된 후에 그 주민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좀 의견을 받는 수렴하는 그런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 3, 4, 5호선은 일단 노선이 다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트램 기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노선을 이제 경제성을 따져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속도전에 너무 좀 매몰돼서 좀 치정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기종이나 건설 방식이 결정이 되면 다시 전면 백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럼 그럴 경우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도시철도 2호선을 기본 계획을 짜고서 착공하는데 28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2028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30년을 훌쩍 넘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하는 도시의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3호선을만 해가지고 3호선이 준공될 때까지 4호선, 5호선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도시철도 하나를 하는데 30년씩 걸리는 도시가 3, 4, 5호선을 하면 90년을 추가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3, 4, 5호선을 우리가 종합적인 플랜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1호선이 있고 광역철도가 있고 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탄진에서 군산까지 교통 수요가 전민동하고 최고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경우는 3호선 중에 그 구간만 우선 착공해서 환승을 연결해 주는. 또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고분산 5월드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4호선, 5호선이지만 그 구간에 몇 킬로만 지선을 연장해줘서 붙여주는 이런 방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속도를 낸다고 막 한다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중앙정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세 개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나서 마치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리는 구간별로 3, 4, 5호선이든 가장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요. 시민공청회를 5월에 개최했고요. 시의회 의견 청취도 6월에 하고 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를 이제 사실상 이제 완료를 했는데 7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또 있을 텐데 잘 협의해 나가서 서로 절충점을 받아서 만약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역시 재정입니다. 재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 재정들이 세수 감소나 또 매칭이 늘어남으로써 급격히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보다 훨씬 양호한데 지금 아마 부산보다도 우리가 좀 양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조울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도 없는 도시는 안 된다. 계획은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과 이런 저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제일 시급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예를 들면 예산도 없고 할 수 없느냐 그랬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도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사람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뒤밟아서는 이 도시는 세계 도시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네, 우리 한재 기자님. 네, 디트뉴스 한재희 기자입니다. 남은 임기 주요 과제로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언급하셨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는 이제 당일 같은 대통령과 기조를 원활히 맞추면서 이제 방사청 이전이나 우주 클러스터 선축이라는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 여당이 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마침 내일 국회에서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태도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치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고 했지만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없고요. 단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현 정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 있거든요. 공약 사항에도 이 통합 문제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공약에 있더라고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우선 충청권 전체 충남대전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는 충분히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아무리까지 전체 양당의 핵심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거 다 떠나놓고 오로지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적극적인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수희 기자. 네, 뉴스비밀 김수진 기자입니다. 아까 답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전과 충청권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새롭게 세워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조금 더 이 사업만큼은 제대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은 혁신 지역으로 충남하고 대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이에 대해 충남지사하고 대전시장이 계속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근데 좀 주저하고 선거 때 미루고 이런 과정에서 또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근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시장을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고단하냐 시민과의 약속을 한 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대 두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어느 정부에서 했든 중앙정부가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되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하고 충남에 대규모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전시는 그동안 39개 정도의 공공기관, 협회 이런 데를 접촉을 끊임없이 했고 이 중에서 사실상 비공개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기관까지 해서 MOU를 한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 산림, 철도, 특허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여건에서 노동 관련 쪽에서도 지리적인 여건이 대전을 선호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라는 그 말씀은 그러면 대통령실의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요청한 거에서
저 기자분들한테 지금 가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항상 알려드리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이동훈 기자입니다. 네, 저 부모님 충청 이동우 기자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 아까 지역 카페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시간 되세요. 지역 카페 이제 매칭 비율이 이제 7%면 이제 9% 지금 어쨌든 지자체가 5%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칭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지자체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 비율을 어느 정도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대고요.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지금 지방 재정이 의원수익까지 올라간 광역단체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 국비를 많이 줘야 된다. 시비 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시도 자치구나 이런 데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한 6대 4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칭이요? 네네네.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칭 한 9대 1쯤이 왔다고. 아 9대 1이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저 지방 정부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 7대 3 아니고 9대 1은 돼야 그 된다.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공식적인 석상에도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지금 20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떤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들 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국가의 성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협치 얘기도 하셨고 또 지역에 가서 많은 공약들을 하셨는데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지금 20일 지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벌써 평가하는 건 그건 뭐 아니라고 생각. 한 6개월쯤 지나면 그때는 뭐 좀 의견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이게 해보니까 정치에 있어서 도덕적이나 그리고 국민들 보편적인 사고에 적합한 그런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시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있으시면 네, 이상 그럼 질문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청열혈대 박희입니다. 오늘 그 대전을 시장님께서 최고의 도시를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고요. 역시 최고의 시장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장우 시장님을 최장우 시장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첫 시장님 브리핑 할 때부터 오늘까지 이 3년을 쭉 이렇게 봐왔습니다. 숨가쁘게 이렇게 매년 시장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남은 1년 그리고 그 이후에 멋진 포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30대 때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대전시장은 꼭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은 동료들이나 선배들한테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분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1년씩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지난 3년 동안은 어떤 분들은 빨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십 년이 지나는 만큼 상당히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를 자꾸 큰 꿈을 꾸고 하라는데 대전시정만큼 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전시정의 성공이야말로 대전의 꿈이고 대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대전이 세계 초유도시 된다면 시민들께서 오늘 당장 그만하라고 해도 기꺼이 할 만큼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다른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맡겨진 대전시정에 또 어릴 때부터의 꿈인 대전시장으로서의 꿈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시민들에 대한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네. 대표님 제가 한 말씀 시장님만 드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님, 네. 저는 대전에서 나와가지고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미디어투데이의 안상일 기자입니다. 저도 대전을 사랑합니다. 시장님 오늘 취임 3주년 이걸 듣고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일극 해제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시장 의견에 저 기자지만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공직자, 대전시 공직자, 여기 있는 기자 모든 분이 전 탄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시장님에 대한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게 1년이라는 나머지 시간 갖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제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제가 국회의원 3선에 실패했을 때 남들은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 얼마나 잠을 푹 잤는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진짜 세상 살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부여진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항상 선택은 시민들이 하십니다. 시민들이 하는 선택은 그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더라도 100%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단지 대전시정이 그동안 시장의 담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발전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만약 무능한 시장이 더 오래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택도 늘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제 나이가 그걸 따지면서 이렇게 할 나이도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60이 넘었는데 이제 저도 세상 살면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과한 칭찬도 해주셨는데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요. 단지 오늘의 이런 성과 발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대전시 전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직자들께서 이룬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아직 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우리 4천여 이상 공직자들에게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민의 가장 치유의 보루인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세월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기류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전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면서 좋은 도시 평가를 이루어진 시 전체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지난 3년 가까이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도 또 격려 그렇게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건강한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도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